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정말로 어떠한 절세 효과가 있는지 증여와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요, 증여 상속세에 대한 이해가 많이 좀 널리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좋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여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증여재산 우선순위라든가 조금 더 증여 스킬을 발휘해서 증여세를 절세하고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증여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동산이나 저평가된 비상장 주식같이 향후에 급등할 가치주라든가 성장주에 대한 투자하듯이 그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요, 토지만 증여하거나 여럿이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왜냐하면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급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건물은 그 감가상각으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럿이 나눌 수 없다면요, 증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만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증여하는 것은요, 증여 후 손자녀 독단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손자녀나 자녀 가족한테 그 빌딩의 토지분을 다 나눠서 증여했습니다. 토지는 전부 다 가족들, 손자녀 가족이 되겠죠. 그런데 건물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토지를 갖고 있는 자녀들은요, 대출이나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권을 할아버지 할머니 지키면서 상속세는 완벽하게 해지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자의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여자가 건물에 지상권이 있어서요, 지분이 공유되어 있다면, 아니면 또 건물만 가지고 있을 때는 건물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분까지도 공유되어 있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런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자녀가 결혼한 경우에는요, 손자녀의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증손자까지도 증여한다면, 증손자녀죠. 증여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이들 역시 손자와 마찬가지로 비상속인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비상속인한테 증여하면요, 증여 후 5년 뒤에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엄청난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증여를 다 하고 나서 상속이 발생될 경우 과연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요? 만약 손자녀한테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준다면요, 세대생략 할증세액으로 30%에서 40%의 그 추가 페널티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손자녀한테 유증한다면 우선 상속세 공제 한도에 걸려서 재반 공제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상속세 폭탄 부담을 피할 수가 없겠죠. 물론 세대생략 할증세액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해서 손자녀한테 상속을 다 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공제 한도도 피하고 할증세액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상속재산이 10억 원일 경우 상속인들은요, 배우자 공제에 5억 원하고 일괄 공제에 5억 원을 받아서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10억 원을 손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할증세액 없이 바로 증여가 가능하겠죠. 물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각각 5억 원씩 상속받아서 각각 손자녀한테 5억 원씩 증여한다면요, 직계존속이지만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모자지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5억 원을 따로따로 증여세 산출을 하니까 누진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증여세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요, 정말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산을 불리고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절세고요. 그 다음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투자는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비지만요, 그 절세라고 하는 것은요, 확실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세를 통한 컨설팅을 통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효과적인 절세 컨설팅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버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투자를 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투자 성과가 많으니까 당연히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내는데요. 절세를 많이 한다. 절세를 50억, 100억을 한다. 그러면요, 과세당국에서 너는 절세를 많이 했으니까 절세 금액의 50% 세금을 내라.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세를 많이 할수록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절세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다는 것이죠.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과가 많이 나면 어떻습니까? 50% 가까이 세금으로 내야 되고 건보료 내야 되고 상속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 버나 마나가 되지만요. 절세는요.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절대 세금을 내지 않고 절세했다고 건보료 부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절세 컨설팅도 적격 컨설팅 전문가라고 하는 정말로 다양한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고요. 다양한 경험하고 자신만의 솔루션을 겸비하면서 어떻습니까? 금융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된 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결코 그 사람은 여러분한테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각종 금융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여러분 편에서 금융집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바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검증이 필요하다면 검증을 하셔갖고 반드시 독립된 종합자산관리사,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